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그 남자의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나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볼 때부터 저를 흠모해왔다고 말하더군요. 이 나이에 사랑 고백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설레어 왔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되었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아이 교육 문제로 인해 사정상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방으로 가면서 연봉도 많이 올려받고 진급까지 하게 되면서 기분 좋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남편이 지낼 곳은 지역공단 지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 주변에는 온통 원룸 건물과 술집들이 즐비해 있더군요. 출근 일주일 전 남편이 근무할 회사와 공장도 구경해보고 근무지와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의 풀옵션 원룸도 하나 구했지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입주했는데 남편은 원룸에서 처음 지내는데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마치 모텔 같기도 하고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디 놀러 온 것 같다며 아이도 없고 오랜만에 신혼 때처럼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고 하더군요. 이제 40을 막 넘어서 남편 말로는 자기는 아직 한창 때라면서 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주말마다 나를 만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제가 남편에게 내려가고 2번은 남편이 본 집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며 지냈습니다. 결혼 12년 차쯤 되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에 강사히 몇 번이나 변했을 세월인데 불구하고 남편은 꾸준하게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편인데 주말 부부로 지내니 더 애틋하게 대해주고 볼 때마다 아주 환장을 합니다. 특히 한 달에 2번씩 남편에게 내려가는 날에는 특별한 걸 준비하기도 해요. 집에서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내는 동안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과 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참마에게는 말 못한 부부만의 속 깊은 내용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다들 말 못할 사정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토끼 같은 남자입니다. 거기서 늘 저는 불만이었고 지금은 반포의 상태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쪽으로 딱히 밝히는 편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껏 가정적이고 나밖에 몰라주는 남편이 늘 고맙고 행복하다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우리 집 바로 옆집에 50대 초반의 중후하고 분위기 있게 생긴 이혼남이 이사 오면서부터 내 삶이 마구 뒤엉켜버렸어요. 어느 날 집안에서 쉬고 있는데 옆집에서 새로 이사 왔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인사를 왔는데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자기가 평소 즐겨 먹는다는 와인을 한 병 들고 말이죠. 직업이 건축 설계이다 보니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 남자가 혼자 산다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홍홍홍 하면서 끼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깔끔하게 생기고 스타일이며 풍기는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잘 먹을게요.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구나.
저도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주말 보고 이야기는 왜 한 거지? 아차 싶었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가 날 해픈 여자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처음 뵙는데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그건 실례인 것 같다며 차는 다음에 하자며 돌아서 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갈비찜을 해 먹으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집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어제 과일도 받고 와인까지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 갈비찜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가서 갈비를 흐르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2시간 정도 빼고 찜기에 놓고 각종 양념 재료를 넣고 배와 사과도 조금 갈아 넣고 50분간 푹 끓여냈습니다. 간장 베이스라 짭조름하니 밥도둑이 따로 없다며? 제가 하는 요리 중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되었나? 띵동. 그 남자 집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앞집 아줌마예요. 잠시만요. 방금 씻고 나왔는지 강한 스킨 냄새와 머리는 덜 말랐는지 조금 촉촉한 상태였습니다. 갈비찜 만들었는데 어제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챙겨 오셨어요. 안 그래도 나이 먹고 혼자 사니끼니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집밥 안 먹어본 지도 1년은 된 것 같네요. 너무 잘 먹을게요.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망설였더니 괜찮다며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니고 신경 쓰이면 현관문을 열어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하면 실례일 것 같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커피를 무척 좋아한다면서 각양각색의 로스팅된 원두와 커피 머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가끔 그 남자 집에 들러 커피를 얻어 먹으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낮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옆집 아저씨도 혼자 집에 있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을 드나들게 된 겁니다. 마치 내 집 드나들듯이 말이죠. 아저씨도 날 별로 귀찮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동무도 좋아하더군요. 나랑 낮에는 수다 떨다가 밤에 일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깐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다며 아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시더군요. 그리고 점점 더 친해져서 점심을 매일 같이 먹게 되었어요. 호칭도 오빠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엔 오해할 수도 있으니 비밀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빠,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싶네요.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되지. 어디 가고 싶은데? 그냥 아무 때나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 남자는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벨트까지 직접 채워주고 나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1시간 30여 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서의 바닷가였습니다. 인적이 많이 드문 조그만 포구였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허름한 집들과 동네 주민 몇몇 분만 지나갈 뿐 인적이 무척이나 드문 고지였습니다. 어때?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지. 친한 친구의 고향 마을인데 조금 구석진 데 있어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고 했다. 차 안에서도 바다 풍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차창을 내렸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옆에 가만히 있더니 빛과 당신이란 노래를 틀더니 아무런 말 없이 내 왼쪽 손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손깍지를 끼웠습니다. 나도 그때의 분위기로서 그 정도는 뭐 좋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남자가 좋아졌습니다. 그 남자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웃긴 표정과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남자답고 무뚝뚝한 성격인데 요즘 따라 제 앞에서 막 이상한 춤도 추고 웃긴 연예인 따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남자랑 함께 있으면 일상이 너무 웃기고 즐거워요. 특히 그 남자가 손깍지 끼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소파에 앉아 드라마 같이 볼 때 손만 잡고 있어도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어릴 적 첫사람과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하고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마주 앉아 커피만 같이 마셔줘도 그 남자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네요. 남편이 싫은 것도 아니고 크게 불만 사항도 없었지만 옆집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남편과는 행복하지는 않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 먹여 살리느라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 혼자 지내며 일하고 있는데 저는 딴 남자에게 한눈이 팔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로가 너무 잘 맞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주게 한 것 같은 행복감을 주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